배사고. 네, 한낮에 뉴스의 강들이 마구 흐를 때 그 뉴스의 강을 잘 건네주는 시사뱃사공 이우영 아나운서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음악이라는 게 묘합니다. 막 긴장되는 얘기와 오늘의 주제를 얘기하다가 이 음악이 흐르면 잠시 강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좀 마음이 편안해지지만 그래도 오늘 중요한 뉴스들은 또 전해야 합니다. 네. 첫 번째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국정운영 지지율이죠. 관련 여론조사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 회복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 의뢰로 한 여론조사 살펴볼 텐데요. 국정수행 지지율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 33.3%,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63.4%로 조사가 됐는데요. 네. 지난주 대비 긍정은 0.1%포인트 하락했고 부정은 0.1%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네. 물론 다른 기관에서 했던 여론조사지만 지난주 금요일에도 이제 여론조사를 그렇죠.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 하락폭은 다소 둔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떨어지는 속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한 건데 눈길 끄는 대목이 20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가 굉장히 낮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20대 특히 남성들 20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또 많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죠. 네, 무려 23.6%까지 떨어졌다라고 하는데요. 한 주 전에 보다 9.2%포인트 하락한 수치라고 합니다. 반면 30대에서는 9.1%포인트 상승한 34.8%가 긍정평가를 했는데요. 네. 아무래도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그리고 관련해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실언 논란 등이 20대 이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취업이라든가 일자리 걱정을 하고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발언에 많은 상처를 받았고 또 분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도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보수 지역에서도 굉장히 지지율 관련해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데 대구 경북은 어떻습니까? 네, TK에서의 윤 대통령의 지지율 지난주 51.5%였는데요. 이번 주엔 무려 7%포인트 하락한 44.5% 기록하면서 50% 선을 방어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호남 지역에서도 5.4%포인트 하락해서 14.5% 기록했고요. 서울에서도 2.9%포인트 하락한 32.2% 나타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라면 뭐 정당 지지도도 비슷하겠네요. 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9.7%, 더불어민주당 44.6% 기록한 건데요. 지난주 조사랑 대비를 해보면 국민의힘은 0.6%포인트 올랐고 민주당도 0.4%포인트 오른 수치입니다. 자, 이 대선 결과가 거의 5대5라고 비견할 만큼 팽팽했습니다. 전체적인 추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하락 또는 정체 이렇게 나오고 있죠. 네, 리얼미터 배철호 수석전문위원에 따르면 연이은 내림세를 보였던 대통령 국정평가와 국민의힘 지지율이 보합세를 보이며 하락을 멈췄다라고 했는데요.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가 이제 전면에 나서서 사적 채용 논란 등을 총력 방어하면서 지지율 하락을 지혈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자 이번 여론조사 개요 알려주시죠. 네, 이번 7월 3주차 윤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 의뢰로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52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응답률은 44.4%였고요. 자세한 조사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프닝에서 저희가 그 울산 중부서장 목소리도 직접 들려드렸습니다만 경찰국 신설을 놓고 굉장히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또 이슈가 커지고 있어요. 네, 지난 토요일 충남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에서 유사명 전 울산 중부경찰서장 주도로 경찰국 신설 등 행안부의 경찰제도 개선 방안을 의제로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오후 2시부터 4시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네.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약 190여 명, 190여 명이 참여를 했고요. 이들은 회의 후 경찰국 신설은 역사적 퇴행으로 부적절하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전체 경찰서장이 한 3분의 1 정도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전 울산 중부경찰서장이라고 말한 이유가 네. 회의가 끝나고 나서 바로 대기 발령을 받았어요, 이분. 네, 회의가 끝나고 1시간 30여 분 뒤에 대기 발령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경찰청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이 규정을 들면서 대기 발령 소식을 냈습니다. 네. 경찰 인재개발원장을 통해서 해산하라는 직무상 명령을 내렸는데도 회의를 강행했다.
라면서 이유를 든 건데요. 게다가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 중에 네. 공무원은 집단, 연명으로 또는 단체 명의를 사용해서 국가정책을 반대하거나 수립, 집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을 설명하면서 해산 명령의 근거로도 들었습니다. 자, 이번 정부 들어서 사실은 소통과 대화보다는 법적 근거, 법적 판단 이런 것들이 좀 많아지고 있긴 한데 이 대기발령도 좀 무리수다. 이것 자체도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경남 지역의 한 총경급 인사에 따르면 휴일에 의견을 내려고 모인 건 표현의 자유이자 기본권 아니냐, 위법적 처분이다 이렇게 항변을 했고요. 네. 황희갑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정책 방향에 대해 일선에서 공무 외 일정으로 의사 표현한 정도라서 대기 발령 조치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네네. 반면 이제 법조계 일각에선 단순한 휴일 사적 모임이 아니란 반론도 나왔습니다. 네. 전국 경찰서장 회의라는 이 공식 회의명 때문에도 있고요. 네. 또 공적 장소에서 사용을 했고 또 정책에 반발하는 공무원의 집단 행동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또 거기다 살펴보면 이제 정복을 착용했기 때문에 이 공적 회의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뭐 대관은 사비로 각자 했고 또 휴가를 내고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강경합니다. 검사들이 이른바 검수완박 검찰청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 때 검사장회의, 뭐 지검장회의, 평검사회의 검사들은 이렇게 모였었는데 뭐가 다르냐 이런 말도 나올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검찰에선 4월 8일 대검찰청 간부가 내부망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사보임을 검찰 수사권 제약 법안 처리 신호탄으로 해석한 글을 올린 뒤에 평검사들까지 모여서 반대 입장을 네, 쏟아내는 언론 바 인터뷰도 있었는데요. 했고요. 네, 다만 또 집단 행동이란 형식은 같지만 수뇌부 대응은 달랐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네. 예, 보면 검찰에선 당시 김호수 검찰총장이 조직의 위기 상황을 알리면서 여론전을 장려했고요. 검찰 수뇌부가 사직 뜻을 밝히면서 조직적 반대, 선봉의 선터라서 검사들 회의하는데 이제 반대가 없었습니다. 예, 분위기가 좀 다르다 이런 네. 얘기인데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이 기자간담회를 갖고 비판하는 입장도 냈습니다. 네, 김 실장이 어제 오후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요. 부적절한 행위 아니었나 싶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는 아주 힘이 센 세 개의 청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검찰청은 법무부 검찰국이 있고 국세청은 기재부 세제실이 관장을 하는데 네. 경찰청만 없다 이렇게 강조를 한 겁니다. 네. 게다가 이제 검수완박으로 경찰이 힘이 아주 세졌는데 세 개 청 중에 어떻게 보면 힘이 제일 셀지도 모르는데 견제나 균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지만 또 역으로 생각하면 정부라든지 또 장관 이런 쪽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또 통제를 할 경우에 대한 역사적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의견이 팽팽합니다. 네. 정치권 반응 한번 보겠습니다. 여당에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도 강력하게 뭐 밥그릇 싸움 이렇게까지 비하하면서 화를 냈는데요. 네, 맞습니다. 차기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경찰 내 일부가 삭발과 단식, 하극상을 보이며 반발하고 있는데 정말 기가 찰 노릇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네. 성일종 정책위의장 역시 경찰에 입고 있는 제복은 국민이 부여한 헌신과 봉사의 의무를 나타내는 것임을 잊지 말라면서 국민의 통제를 벗어나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 경찰 독립이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매 사건마다 지금 여야 또 정부와 야권 정치권이 대립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짓밟는 짓이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경찰서장 협의회를 만들고 경찰의 중립성을 논의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전두환 정권식 경고와 직위 해제로 대응한 것에 대해 대단히 분노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오영환 원내대변인도 경찰의 침묵을 강요하는 보복성 인사조치라면서 인사조치는 윤심이 담긴 게 아니냐 이렇게 답했습니다. 네, 류사명 전 울산 중부서장이죠. 지금 인터뷰를 했는데 관련해서 여러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뭐 휴가 내고 뭐 우리 의견 전달하기로 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만나자라고 했는데 갑작스러운 대기 발령이 나와서 이게 과연 경찰 수뇌부의 뜻인가 아니면 더 위선까지 있느냐. 오늘 지금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언론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네. 출근길에서는 관련한 얘기 윤석열 대통령이 한 게 있나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 별다른 얘기를 하진 않았는데요. 네. 관련해서 이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필요한 조치를 잘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상민 장관도 뭐 12.12 쿠데타에 준한다 이렇게 강력 비판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관련 소식들 계속 업데이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른 얘기로 한번 가보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주말 사이 광주 찾았네요. 네, 지난 8일 징계를 받은 이 대표가 12일부터 전국을 돌면서 당원과 만나고 있는데요. 네. 지난 토요일인 23일에는 광주의 공원에서 당원들과 치킨과 콜라 모임을 치맥 가졌습니다. 아니고요. 치콜. 네. 네. 자, 뭐 노래도 불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도 있고 이게 또 조용하게 있는 거냐 아니면 또 별도의 활동을 하고 있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난조가 있기 때문에 이 대표가 호남이나 청년을 상대로 좀 자기 영향력을 보여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나요? 네, 국민의힘 비례대표 초선 의원이 정부 여당에 대한 호남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호남 당원이 크게 늘면 모두 이준석 공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했고요. 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이 대표 징계 직후에 전주에서만 100명 가까운 당원이 가입하는 일도 있었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지금 전국을 돌며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석될지는 또 저희가 이어지는 인터뷰에서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서울 한가운데 있는 공원에서 너구리들한테 주민이 습격을 당했습니다. 네, 지난 17일 밤이었는데요. 서울 송파구에 있는 공원에서 50대 여성이 너구리 3마리에게 습격을 당했습니다. 아이고. 이 사진 검색해 보시면 나오실 텐데 팔다리 모두 뼈가 드러날 정도로 크게 그러니까요. 다쳐서 입원까지 했습니다. 너구리도 굉장히 맹수긴 합니다. 길거리에서 만났다.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네, 전문가에 따르면 원래 너구리 이제 공격성이 없는 편이라고 하는데요. 네. 4월부터 9월 사이에는 어미 너구리가 새끼 보호 때문에 예민해져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마주치면 다가가거나 먹이를 주시는 행동은 하지 마시고요. 못 본 척하고 피해 가시길 조언했습니다. 예, 마치 사회적 거리두기처럼 뭐 무서운 동물도 그렇지만 뭐 물수도 있는 동물 멍멍이 개도 그렇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무관심 등을 보이거나 도망가는 모습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요즘 동물 관련해서 이런 피해가 많은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4가지 뉴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